김혜성 선수마저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가다 보니 도대체 키움은 어떤 곳이길래 선수를 5명이나 그렇죠. 이제 예. 거의 KBO 리그의 역사가 키움의 역사라고 그러니까요. 포스팅의 역사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유망주 선수들한테 이제 입단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형들 봐라. 강정호 형 보고 김하성 형 보고 이정우 형 보고 이제 한 명 더 추가됐죠. 이제 그중에 박병호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도 선수단 내에 좀 도는 것도 있어요. 좀 야구 좀 기량이 리그 톱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은 네. 분명히 좀 더 큰 꿈을 보는. 뭐 그 약간 그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리고 딱히 키움이 아니어도 옆에 구단인데 내가 뭐 한화야. 야 키움 봐. 너도 갈 수 있어. 아니 뭐 류현진도 있잖아. 우리 누구도 있잖아. 말은 쉬운데 궁금한 건 키움만의 특별한 것이 있나? 일단 여기는 좀 리그 전체가 요즘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코칭 스텝이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키움이 특별히 더. 저 지금 이게 젊은 선수들 특히 크고 있는 선수들한테 예. 조금 조언은 해주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붙잡고 가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리고 좀 기회를 적극적으로 좀 주는 편이죠 어린 선수들. 네. 예를 들어서 뭐 2군에 있다 1군에 처음 등록된 선수는 대주자가 됐건 대수비가 됐든 어쨌든 1군의 맛을 좀 보여주고 네. 좀 그런 측면에 선수들 좀 동기부여를 잘 해주는. 나만 잘하면 네. 또 나만 열심히 하면은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저연차 때부터 좀 기조가 깔려 있는 팀. 그리고 일단 선례가 쌓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분명히 그런 안에 싹 트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야 벌써 이제 5명째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다음은 누굴까? 이 이야기거든요. 뭐 키움으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당장은 안우진 선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 타임이 네. 이제 메이저리그 용어로 서비스 타임 그리고 한국 용어로 등록 일수라고 하죠. 네. 많이 부족해요. 아 그래요? 이게 꽤 되지 않았나? 근데 등록 일수를 풀로 채운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최대 이게 모자란 시즌 합산을 해도 아직 3년을 더 뛰어야 돼요. 풀로. 7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올해까지 사회복무위원 마치고 돌아서 올해는 사실 키움에서 등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올해 9월 전역인. 예. 9월 복귀라. 그리고 실전 공백도 있고 물론 지금 개인 훈련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2028 시즌까지 정상적으로 6, 7, 8 뛰어야 포스팅 자격이 없는. 그럼 몇 살이죠? 선수가 99년생이니까 네.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또 여기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게 그 군대 가기 전 기량을 또 26년, 28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정우 선수, 김혜영 선수 모두가 메이저리그 진출 공식 도전한 게 서비스 타임 1년 남았을 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의 퍼포먼스가 일단 최고조에 올랐을 때 여러 가지 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은 안우진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공백이 23년까지 지금 꽤 적은 공백은 아니거든요. 수술도 했고 재활도 했고 지금 군복무 중이고 상무 갔다 온 선수들보다 아무래도 거기 사회복무원 갔다 온 친구들이 조금 더 시간은 또 많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컨디션 끌어올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네. 그럼 꽤 먼 이야기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4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3년 채웠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러니까는 안우진 선수가 내후년에 복귀해서 3년이고 김도영 선수가 올해 포함 4년이면은 같은 시기에 그렇네요.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와.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는 거의 뭐 틀림없이 간다. 가지 않을까. 이게 메이저리그가 정말 투수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투수 진출은 야수 진출보다도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기자님 걱정하신 부분도 이게 토미존 수술을 받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토미존 수술을 워낙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젊은 선수가 토미존을 받고 돌아왔을 때 예전 부위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저는 걱정은 안 되고 이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독자 M님께서 기자님 안우진 올해 무조건 등록합니다. 그래야 모자란 등록 일수 하나 채워서 인정 연수 늘릴 수 있기에 타 기자가 취재 이미 구단 측에 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저는
그 당 9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그걸 모른다? 가정하고 네. 말씀드린 거고. 저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취재 좀 제대로 하십시오. 아 예. 다음에 좀 더 하고 아닙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키움 입장에서도 사실상 안우진 선수를 빨리 내보내는 게 도움이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키움이 그 5명을 통해서 얻은 이적료 수입이 4,500만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4억 달러, 4억 예. 1,500만 달러? 4,500만 달러. 아, 4,500만 달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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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 요즘 환율로 한 1,400 정도를 곱해야 되니까. 고환율 시대 유일하게 지금 이득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0만 달러 다니면 4억, 600억, 670억, 그 정도 80억? 되나요? 예, 물론 환율 예. 예, 이럴 때 아닐 때도 네. 보내기는 어마어마하네. 했으나 예. 예. 야. 아, 그리고 아까 그 숏포츠님께서 송성문 선수는 어떠냐고. 아그 홍원 감독님이 그 올해 주장을 이제 연임을 시키셨죠. 이제 작년에 송성문 선수 그때 일단 선수 의사를 이제 2루까지 가능한 걸 타진을 했는데 일단 본인은 어떤 자리는 괜찮다, 다 하겠다. 그리고 사실 2루수로 뛴 기간도 적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또 네. 작년에 프리미어 12 때도 2루로 수비로 나갔었고 그런 거 봤을 때 선수도 조금 팀 사정에 맞게 잘 뛰겠다 이러는 걸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아마 캠프 때부터 좀 잘 준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셀러리캡 비율만 봐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게 녹록치 않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수들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이렇게 부족한 팀은 아니거든요. 아, 현재까지. 그래요? 실제로 보면 예, 실제로 보면은. 예. 근데 이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고액 연봉을 받을 만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지금 좀 없는 상황. 선수들이 계속 빠졌거든요. 주축 선수들이 트레이드도 했고. 이제 김혜성 선수도 갔고 이래저래 약간 이제 쌓이는 돈이 분명히 내부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거를 지금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안우진 선수 복귀 이후에 한 번에 이게 딱 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건지 에네르기파 모으듯이. 근데 실제로 키움은 당장 올해부터 26년도 이제 안우진 선수 이제 네. 시즌 같이 시작 들어가고 이제 군대 가 있는 뭐 김재용 선수 투수들 많거든요. 그 투수를 들어오면 26년도에 투수진은 잘 갖춰질 수 있다. 그럼 그때 뭐 26년, 27년에 맞춰서 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걸 뭐 사나이 모금 쌓듯이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어쨌든 이 팀도 우승이 목표인 팀이기 때문에. 그럼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전력이 2019년 또 14년, 22년도 사실 저는 정말 기적적인 진짜 구단이 뭐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 시리즈까지 갔다고 보진 않고 그래서 아마 2014년, 2019년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러니까 좀 팀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면은 투자를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어쨌든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거다. 예. 일단은 뭐 그거는 올해 말이나 가야 네. 일단은 그 지갑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일 것 같은데 올해가 202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김혜성마저 보냈는데 키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작년에도 보면은 11인 했지만 어제 승률 4할 이상이었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쉽게 보고 갔다 당한 팀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쉽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슬아슬하게 처음부터 압도당해서 지는 패배는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작년에 경험치 먹인 선수들도 이렇게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다크호스라고 하죠. 이제 5강 다크호스급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볼 만한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다. 일단은 김혜성 빠진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송성문 선수 2루 전환 가능성도 있고 사실 키움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드래프트에서 좋은 내야수를 굉장히 많이 뽑고 기회도 줬는데 예전에 김혜성, 김하성 선수처럼 이렇게 쑥쑥한 선수가 안 나왔죠. 이게 가장 키움도 고민인데 네. 또 송성문 2루 유격수도 사실 작년에 사실 김태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작년 전까지는 유격수를 뛴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테스트했다는 거는 그 정도로 내부 자원이 많이 없다는 거니까 사실 내년 내야는 사실 송성문 선수 제외하면은 여러 가지 실험 테스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마 육성의 장이 되지 예.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키움이 주목받았던 행보 중에 하나가 방출된 베테랑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외인도 타자만 2명 영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저 예전에 2009년이었던 걸로 근데 클락 부른바이에 외국인 타자 2명. 예. 그때는 심지어 외국인 슬롯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3명도 늘어나지고 사실 외인 타자 2명 경우 쉽지 않은 그건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좀 많았다고 해요. 키움 내부에서도 예. 오. 마지막 결정전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작년에 점수 많이 줘서 진 것보다 너무 못 내서 진 게 너무 많았. 적지 않았다는 판단.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 2명이 들어온 거는 사실상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일단은 득점력을 더 거포를 늘리겠다라는 게 크다는 거군요. 일단 투수진은 그러니까 작년에 뭐 기록적으로 사실 안 좋은 게 많았지만 그래도 좀 타자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투수들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 자체 판단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어요, 위원님은? 몇 등 할까요?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정말 싫은 질문인데 네, 재밌네요. 질문하기. 지금 몇 위로 보십니까? 꼴찌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로? 네.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위권 팀들이 사실 막판 그러니까 그렇게 갭이 크진 않았. 키움이 꼴찌 같은 꼴찌는 아니었어요, 사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보고 왔다가 선발 투수 그러니까 상대 팀도 이게 정보가 많이 없는 투수가 이제 선발 투수 나오면은 괜찮겠다 오늘 무난하게 가겠다 해서 갑자기 뭐 이 선수가 4이닝을 갑자기 너무 잘 던지고 그리고 전혀 처음 보는 타자가 갑자기 결정의 순간 치고 이런 게 적진 않았거든요. 꼴찌는 안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류성규 단장님이 5강 예상 안 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여태 보고 있었습니까? 5강 예상은 네. 좀 더 캠프까지 다녀왔어.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뭐야 돈 쏘라고 그랬더니 1,000원 한 장도 안 쓰. 솔직히 단장님 솔직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죠 이거 슈퍼챗 어떻게 쏘시는지. 네 몰라서 안 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김지수 기자님과 김영준 위원님께 5강 예측 시켜주세요. 아니 메이저리그 전문위원 모셔놓고서 5강.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뭐 시범 경기 끝난 직후나 시범 경기 직전이나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빨리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올 때마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5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롯데랑 어딘 아니에요? 막 이렇게 반문을 계속 던지죠. 그러면 김지수 기자님이 그 키움과 롯데 담당이시잖아요. 예. 롯데는 어떻게 보세요? 롯데도 사실 수많은 이프들이 터져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가을까지. 예. 사실 이렇게 오대 하위권 팀이 올라가는 것이 본인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에 있던 팀들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한 팀이 어그러지거나 좀 미끄러지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롯데 지금 작년에 가려고 못 갈 약점들 뚜렷하잖아요. 사실 네네. 포수들도 사실 다 안 좋았고 불펜도 사실 특정 투수들 몇 명 의존 심했고 토종 선발 투수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다 잘 된다는 그 1,000원 쏘셨네. 류성민 내가 분명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할 줄 모르죠? 라고 놀리면 분명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1,000원은 좀 그러시네요. 네. 아닙니다. 저는 이걸로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공 하나 덜 누르신 것 같긴 구독자 한데. 류성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0 아닌가요? $1,000? 감사합니다, 류성규님. 네, 저희가 아주 소중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질문을 바꿔서 이것도 좀 짓궂은 질문입니다만 김지수 기자님. 예. 어디가 키움이 꼴찌 안 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어디가 꼴찌할 것 같으세요? 어렵다. 이게 더 사실은 더 나쁜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저 오늘 약간 매장시키 작년 가려고 못 갔던 팀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 말고 이렇게 탈압박을 잘 네. 하고 사실 오히려 이게 구단들도 우스갯소리인데 어설프게 7-8위 할 바에는 10위가 낫다.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드래프트 1순위를 드래프트 위해서. 받으시니까, 예. 근데 작년에 사실 하위권 팀들 보면은 한 7위 5, 6위 제외하면 사실 언제든지 하위권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예. 예. 근데 키움이 약간 간발의 차이로만 구애하지 않을까. 다 눈치챘습니다. NC군. 다 눈치챘습니다. 아니 이거 저 얘기 안 했는데. 저 이호준 감독님도 가끔 나오시거든요. 예. 다행히 제가 AC 담당은 아니어서 예. 창원을 작년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한손에 넣지